피부가 얇고 지방이 적은 눈꺼풀은 노화로 인해 피부 탄력이 떨어지며 주름이 생기기 쉬운데요. 특히 눈가의 잔주름은 나이 들어 보이는 인상을 시작으로 눈꺼풀이 아래로 처지면서 시야를 가리거나 피부 짓무름 등 기능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중장년층의 처진 눈에 대한 고민은 수술로 교정할 수 있는데요. 노화로 늘어진 눈꺼풀과 눈 아래 튀어나온 살을 교정해 또렷한 눈매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른 피부 체질과 상황에 맞춰 치밀한 수술 계획이 필요한 처진 눈 성형의 모든 것. 성형외과 전문의 여현정 과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의 주치 성형외과 전문의 여현정 과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여현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저도 눈 네. 처짐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생기기 시작할 나이인데요. 네. 이 나이가 들면은 눈이 처지는 이유가 피부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나요? 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눈꺼풀 피부가 얇아지고 늘어지면서 눈꺼풀이 처지게 됩니다. 또 눈 뜨는 근육 자체가 약해지면서 눈꺼풀이 처지기도 합니다. 제 주변에 보면은 네. 이 눈 밑이 이렇게 좀 볼록하게 나온 분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지방이 아니고 이제 눈 처진 것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 그대로 눈이 처진다고 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으시고요. 주로 나이 들어 보인다, 혹은 답답하고 졸리거나 피곤해 보인다, 또 이제 이마 주름살이 많아졌다, 혹은 눈밑이 불룩하게 말씀하셨듯이 튀어나왔다, 혹은 심지어 이제 심술구서 보인다고 오십니다. 네. 근데 제가 지금 방금 설명을 들으면서 조금 의아했던 게 눈 처짐 때문에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더불어서 이마 주름이 또 고민이라고 하셨어요. 눈이랑 네. 이마랑 무슨 연관이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눈을 뜨는 데는 이제 두 가지의 근육이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눈을 감았다가 한번 떠보시겠어요? 다시 보여요. 네. 보입니다. 네. 눈을 뜰 때 작용하는 그 눈꺼풀 자체를 올려주는 근육이 있고, 눈을 크게 떠보세요 하면 보통 이마 근육, 전두근이라고 오. 하는데요. 이 이마 근육을 함께 써서 눈을 뜨게 됩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거울을 보고 눈을 한번 떠보시면 눈을 크게 뜰 때는 이마에 이렇게 가로주름이 생기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눈이 처지면 눈을 뜬다고 떠도 시야가 가리게 되니까 습관적으로 이마 근육을 많이 사용하시게 되면서 이마에 주름이 생기고 또 자꾸 깊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림처럼 눈썹 바깥쪽에는 이마 근육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눈꺼풀 안쪽보다는 바깥쪽이 더 처지시게 됩니다. 네. 왜 이렇게 이마 주름도 함께 늘어나나 했더니 그런 이유가 네. 있었네요. 그래서 이 이마 주름을 펴려고 이마 보톡스를 맞기도 하는데 이런 또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뭐 눈이 안 떠진다, 잘 안 떠진다, 눈이 무겁다, 붓는다. 이게 왜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건가요? 네. 그 보툴리눔 톡신, 흔히 보톡스라고 하시는데요. 이마 주름에 분명히 이제 효과는 있습니다. 보톡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두근, 즉 눈썹을 올려주는 이마 근육을 마비시켜서 근육이 덜 움직이도록 도와주는 것인데요. 근육을 올리는 근육이 마비되면서, 눈썹을 올리는 근육이 마비되면서 이마 주름이 덜 생기는 대신에 눈썹이나 눈이 처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처지지 않도록 부위나 양을 주의해서 주사를 해야 하고, 또 눈썹이나 눈이 처지신 분들은 더욱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혹시나 이마 보톡스를 맞고 나서 눈이 처지신다고 해도 네. 시간이 가면서 좋아지시기는 합니다. 다행이긴 하네요. 근데 눈이 처지면 과장님 보기에도 좀 뭐 답답해 보거나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미용적인 부분을 떠나서 기능상으로도 이제 뭐 눈이 짓무른다든지 여러 영향을 주니까 네. 결국에는 수술을 좀 고려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눈꺼풀이 처지면서 앞을 가려서, 즉 시야를 가려서 불편하다고들 하시는데요. TV를 볼 때 눈이 가려서 손으로 눈꺼풀을 이렇게 젖히고 본다는 분도 계시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눈가가 짓무른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또 눈꺼풀이 처지면서 속눈썹이 눈을 찌르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요. 네.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그 눈 옆쪽에 약간 짓무른다고 해야 되나? 네. 네, 그래서 약간 고민을 좀 하긴 하셨는데 인상이 좀 많이 바뀔까 봐 일단은 지금 보류해 두신 상태고요. 네. 이 환자마다 눈 상태, 뭐 생김새, 피부 상태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환자에 맞는 수술 방법을 잘 결정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처진 눈을 교정하는 방법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잘 아시는 늘어진 눈꺼풀 자체를 잘라내는 상안검, 하안검 수술, 그리고 눈썹 아래쪽을 잘라내는 눈썹 하절제, 그리고 눈썹 위쪽을 잘라내는 눈썹 거상, 그리고 이마 전체를 당겨 올리는 이마 거상 등이 있습니다. 와, 눈 처짐을 해결하는데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네요. 그 중에서도 노화로 인한 흔한 고민이 위에 눈꺼풀이 처지는 현상이잖아요. 이거는 네. 상안검 수술로 우리가 고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환자들에게 주로 적용할 수 있나요? 네. 상안검 수술은 눈꺼풀 피부 자체가 얇으면서 늘어지신 분들, 또 이렇게 평생 없었던 쌍꺼풀을 꼭 한번 가져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그 계시는데요. 소원일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상안검 수술로 늘어진 피부를 잘라내면서 쌍꺼풀도 동시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안검 하수, 즉 눈꺼풀을 뜨는 근육이 약해지면서 눈이 처진 분들은 상안검 수술이 필요합니다. 눈이 처지고 속눈썹이 찔려서 오신 분이고요. 그 늘어진 피부를 충분히 절제하면서 쌍꺼풀은 낮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처진 것과 속눈썹 찔림이 잘 교정되었고 쌍꺼풀 모양도 자연스럽게 되었습니다. 제 주변에도요. 네. 특히 그 아는 아주머니들 보면 소원 이루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쌍꺼풀을 네. 가졌는데 문제는 이게 네. 붓기가 한 10년 가는 분들도 있고 특히나 좀 인상이 좀 세 보이니까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뭐 수술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네. 그 상안검 수술 후에 가끔 인상이 바뀌고 사나워 보인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젊은 분들은 소세지 눈이라고도 하고요. 붓기 덜 빠진 눈처럼 두껍고 불룩한 쌍꺼풀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원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피부 자체가 두꺼우신 경우, 혹은 처진 눈꺼풀을 너무 많이 잘라내신 경우, 혹은 수술할 때 쌍꺼풀을 너무 크게 만든 경우에 소위 아줌마 쌍꺼풀, 10년 붓기 가는 그런 쌍꺼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욕심을 조금 과하게 부린 경우에 이런 케이스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네, 말씀이라는 맞습니다. 거죠. 아니 그리고 처진 눈이라도 이런 분들은 상안검 수술을 하면 안 됩니다 하는 케이스도 혹시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면 안 된다 하는 분은 사실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부가 두꺼우면 쌍꺼풀이 두껍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쌍꺼풀을 작고 얕게 만드시면 되고요. 또 눈꺼풀이 많이 처지신 분들 중에 최대한 많이 잘라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네. 그 처진 것을 완전히 교정하려고 많이 잘라내면 위쪽에 있는 두꺼운 피부가 내려와서 불룩하고 두툼한 쌍꺼풀이 생기게 되어서 인상이 강해 보이신다던가 혹은 사나워 보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눈썹과 눈 사이 간격이 많이 좁으신 분들은 많이 잘라내면 수술 후에 오히려 더 답답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과유불급이다 이런 네.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끝부분에 그 눈썹과 눈 사이의 간격이 좁은 환자는 상안검 말고 다른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네. 수술 방법을 쓸 수 있나요? 네, 이런 분들은 눈꺼풀 말고 눈썹 쪽에서 수술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눈썹과 눈 사이의 간격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은 눈썹 바로 아래 피부를 잘라내는 눈썹 하절제가 도움이 됩니다. 네. 나이가 들면서 눈꺼풀 안쪽보다는 바깥쪽이 처지시면서 눈이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된다고들 하시는데요. 네. 눈썹 하절제는 눈꺼풀 바깥쪽을 충분히 잘라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눈꺼풀 자체를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인상이 별로 바뀌지 않고 또 젊을 때 덜 처진 눈 모양에 가깝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원래 쌍꺼풀이 갖고 계신 분들이나 혹은 수술 후에 쌍꺼풀이 생기는 것이 싫은 분들, 또 자연스러운 결과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더 좋고 또 상안검 수술에 비해서는 부기가 적어서 회복 기간이 더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환자분들이 먼저 알고 오셔서 눈썹 아래를 잘라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요즘에 워낙 잘 알고 또 계시니까 특히 또 올바른 정보를 받아가셔야 되니까 그렇죠. 건강 365에서 잘 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피부가 두꺼운 분으로 자연스러운 결과를 원하셔서 눈썹 하절제를 시행했고요. 쌍꺼풀 없이도 눈이 선명해지고 처짐도 잘 교정되었습니다. 만약 이런 분에게 쌍꺼풀 상안검 수술을 했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아줌마 쌍꺼풀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랫 눈꺼풀이 붉어지고 눈물 고랑도 깊으셔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하안검 수술도 동시에 시행하셨고 잘 교정되었습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수술이 다 다르게 들어가는 거네요. 근데 눈썹 아래든 위든 절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혹시나 흉터가 남지 않을까 네. 걱정도 하실 것 같은데 일상으로 회복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수술 시간은 보통 1시간 정도 걸리고요. 붓이나 멍은 안 생기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가끔 생기더라도 일주일 후에 실밥 뽑을 때쯤 되시면은 거의 없어집니다. 다만 말씀하셨듯이 흉터가 한 달 정도는 붉게 표시가 나고 개인차가 있지만 수개월에 걸쳐서 서서히 연해지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그냥 이제 흔히 하는 쌍꺼풀 수술도 뭐 붓기 그리고 흉터 이런 것 때문에 좀 걱정을 하는데 어쨌든 이것도 눈 주변에 이제 약한 조직 위주로 이제 수술을 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네, 흉터가 신경 쓰이실 수밖에 네. 없습니다. 다만 흉터 체질이시거나 혹은 흉터에 민감하신 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수술 후에 눈썹 아래에 가는 선 모양으로 흉터가 남게 되고 또 바깥쪽으로 많이 처지신 분들은 필요에 따라서 눈썹 바깥쪽까지 절개를 연장하기도 합니다. 보통 흉터는 시간이 지나면서 거의 연해져서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눈썹이 연하신 분들이나 흉터가 많이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의사와 충분히 상담을 하시고 수술 방법을 결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또 눈썹과 눈 사이 간격이 너무 좁은 분은 눈썹 아래에서는 충분히 잘라낼 수가 없기 때문에 눈썹 거상이나 혹은 이마 거상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지금 설명하신 부분 중에 눈썹 거상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 말 그대로 눈썹을 이렇게 좀 올린다? 네, 끌어올린다는 맞습니다. 뜻 같은데 이거 네. 어떻게 수술을 하는 방법인지 궁금한데요. 네, 눈썹 거상은 눈썹 아래가 아닌 눈썹 바로 위쪽을 잘라내는 방법인데요. 눈썹이 많이 처지면서 눈썹하고 눈 사이 간격이 좁아진 분들에게 좋은 방법입니다. 눈썹 아래 절제에 비해서 흉터가 더 남고 눈썹 모양이 바뀔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만은 요즘은 남자분들까지도 눈썹에 문신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네. 수술 후에 문신으로 흉터를 가리거나 눈썹을 원하는 모양으로 다시 예쁘게 만드시기도 해서 적응증이 되시는 분들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눈과 눈썹이 처지면서 원래 있던 쌍꺼풀이 덮여버린 분이고요. 눈썹 위쪽을 잘라내는 눈썹 거상 후에 처졌던 것이 좋아지면서 눈이 커지시고 가려졌던 쌍꺼풀이 살짝 드러나서 자연스럽습니다. 눈썹 위의 흉터가 살짝 보이기는 하지만 수술 후에 문신을 하셔서 잘 가려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술 받고 나면 네. 이게 유지가 잘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계속해서 이제 또 중력의 영향을 받을 텐데 네. 이게 얼마나 갈지 저는 너무 궁금해요. 좀 부작용 같은 건 없습니까? 네, 한번 수술해서 평생 가면 참 좋을 텐데요. 그렇죠. 네, 근데 안타깝게도 수술을 해도 다시 처지는 것을 저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네, 예를 들어 수술로 5년, 10년 정도 눈이 젊어졌다가 거기서부터 이제 또 나이가 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처질 것을 고려해서 조금 과하게 교정을 하면은 초반엔 조금 어색하실 수 있지만 결과가 조금 더 오래 지속될 수는 있겠습니다. 부작용으로는 상안검이나 눈썹 하절제 수술 후에 콧잔등 주름이 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눈이 처지신 분들이 시야가 가리니까 습관적으로 이마 근육을 이렇게 많이 사용하게 된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네. 수술을 하고 나면 시야가 좋아지면서 더 이상 이마 근육을 안 써도 앞이 잘 보이게 되니까 이마 근육을 덜 쓰게 되면서 이마 주름은 펴지는 반면에 이렇게 콧잔등 주름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마 거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코에 주름이 왜 생겨요? 이렇게 인상을 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마 근육을 덜 쓰게 되니까 처음에는 수술하기 전에는 이게 눈을 치켜뜨게 되니까 네. 이렇게 이마 주름이 덜 생기고 콧잔등 주름이 상대적으로 없어졌다가 다시 수술을 하고 나면 더 이상 치켜뜨지 않아도 눈썹이 치켜뜨지 않아도 앞이 잘 보이시게 되니까 힘을 상대적으로 덜 주게 됩니다. 그러면 콧잔등 주름이 이제 원래 덜 생겼던 것이 이제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앞에서 이제 설명하셨던 수술을 들어보니까 단독으로 하면 약간 인상이
강해질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뭐 다른 수술을 같이 병행을 해서 이런 단점을 좀 보완을 할 수는 없을까요? 좋은 네, 질문이다. 네, 너무 궁금해요. 맞습니다. 많이 처지신 분들은 눈꺼풀이나 눈썹 한 곳에서 너무 많이 잘라내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부자연스러울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상안검과 눈썹 쪽 수술을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눈썹 쪽 수술을 먼저 하시고 어느 정도 적응이 되신 다음에 모양 변화를 보면서 상안검 수술을 하는 식으로 나누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분은 눈썹 거상과 상안검 수술을 동시에 받으셨고 수술 후 8년이 지났는데도 수술 전에 비해서 눈이 훨씬 젊어 보이시고 쌍꺼풀도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또 눈꺼풀이 처지셔서 시야가 많이 가렸던 분이시고요. 이런 경우에 상안검 수술로 처진 것을 모두 교정하려고 하면 쌍꺼풀이 굉장히 두꺼워지면서 인상이 강해 보이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수술 전에 환자분과 충분히 상의를 드렸고 눈썹 하절제와 상안검 수술을 동시에 시행하였습니다. 수술 후에 자연스러우면서도 시야 가림이 많이 좋아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눈 처짐을 막기 위해서 참 해야 할 게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고 보면은 눈꺼풀이 처질 때 위 꺼풀만 처지는 게 아니라 아래 꺼풀도 같이 처지잖아요. 네. 전체적으로 그래서 눈이 좀 불룩해 보이기도 하는데 네. 이거는 왜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눈꺼풀 위아래에는 눈을 쿠션처럼 감싸고 있는 지방이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이 지방을 싸고 있는 막이 늘어지고 윗눈꺼풀 지방은 아래로 처지면서 윗눈꺼풀은 푹 꺼지게 되고 또 아랫눈꺼풀 지방은 밖으로 불룩하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즉 지방은 불룩 튀어나오고 피부는 처지면서 늘어지고 또 눈물 고랑은 깊어지게 되는데요. 너무 슬퍼지는데요. 눈물 날 것 같아요. 네, 심한 경우에는 근육이 약해지면서 흰자위가 아래쪽으로 많이 노출된다거나 혹은 눈꺼풀이 뒤집혀지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더 나이 들어 보이고 또 심지어 심술궂게 보인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그러면 처진 그 밑에 눈꺼풀을 올리고 지방을 빼거나 네. 또 요즘 많이들 하는 눈밑 지방 재배치 이거 연예인 박명수 씨도 이걸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런 걸로 어떻게 해결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네, 젊은 분들은 다크서클이나 이렇게 눈물 고랑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방 재배치를 많이 하시기도 하는데요. 중년 이후에는 사실 지방 제거나 지방 재배치만으로는 모양을 개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뭐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환자의 또 뭐 피부 상태라든지 나이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네, 거네요. 맞습니다. 네. 나이뿐 아니라 피부가 처진 정도 그리고 근육이 얼마나 약해지고 느려졌는지 따라서 수술 방법을 결정하게 되고요. 20, 30대 젊은 분들은 주로 눈 안쪽에 결막 절개를 통해서 지방 제거나 지방을 재배치하는 방법으로 수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년 이상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하안검 수술을 통해서 피부와 지방 그리고 근육을 모두 처리해 주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하안검 수술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이 부작용도 미리 알아두면 좋잖아요. 네.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네. 준비하시게요? 모르겠네요. 계획 중이네요. 네. 하안검 수술은 상안검에 비하면 조금 더 복잡한데요. 그림처럼 속눈썹 약간 아래로 피부를 절개하고 피부와 근육 일부를 들어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튀어나온 지방을 필요한 만큼 제거하거나 재배치를 해주고요. 그리고 늘어진 피부를 당겨서 팽팽하게 고정을 해준 다음에 처지고 남는 피부는 잘라내주고 깨끗하게 봉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수술이 그렇듯이 하안검 수술도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지방을 너무 적게 제거하면 수술 후에도 볼록한 것이 남을 수가 있고 또 지방을 너무 많이 제거하게 되면 수술 후에 함몰이 되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을 제대로 당겨서 고정하지 않거나 혹은 피부를 욕심부려서 너무 과하게 잘라내게 되면 수술 후에 안구 건조가 생기거나 혹은 눈꺼풀이 뒤집어지는 그런 부작용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성분의 경우에도 하안검이 이렇게 불룩 튀어나오신 경우에 수술을 원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눈물 고랑이 깊어서 지방 이식도 함께 시행하였고 개선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 빼면 함몰이 될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그때는 지방을 다시 넣거나 아니면 뭐 네. 필러
이런 네. 시술로도 좀 괜찮을 수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수술 중에 너무 과하게 함몰된 경우에는 수술 중에 잘라냈던 지방을 다시 집어넣기도 하고요. 수술 다 끝나고 나서 나중에 함몰된 경우에는 심한 경우에는 지방 이식을 다시 하기도 하고 말씀하셨듯이 경한 경우에는 필러로 간단하게 개선도 가능합니다. 우리 네. 예은 씨가 성형에 관한 지식이 굉장히 많이 왜 이러죠? 있네요. 유독 오늘따라 관심이 많은 것 돋보이네요. 같아요. 보는 눈이 오늘따라 있어요. 자꾸 몸이 이렇게 앞으로 가면서 집중하게 돼요. 그래요. 네. 주변에 보면은요, 나이가 들어서 쌍꺼풀이 생겼다. 네. 그래서 뭐 돈 굳었다. 수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알고 보면 이게 또 눈 처짐 때문에 생기는 슬픈 쌍꺼풀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얇아지고 늘어지면서 쌍꺼풀이 생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반대로 젊을 때 있었던 쌍꺼풀이 나이가 들어서 피부가 늘어지면서 쌍꺼풀이 덮여서 오히려 안 보이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저도 뭐 젊은 나이 30대 중반에 눈을 네. 계속 이렇게 비볐어요. 네. 어머니가 그토록 비비지 말라고 했는데 네. 그래서 그런지 이게 처져가지고 네. 결국은 제가 이제 수술을 받았는데 저처럼 젊은 나이에도 자꾸 이렇게 눈 처짐 현상이 있으면 그때는 뭐 나이 불문하고 수술을 받는 게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 눈꺼풀 처지는 것은 안검하수라고 하는데요. 눈 뜨는 근육 자체가 힘이 떨어져서 시야가 가리시고 불편하시다면은 안검하수 교정하는 수술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오른쪽만 처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양쪽이 안 처지면은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뭐 한 번에 수술을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요? 네, 그건 이제 경우에 따라서 다른데요. 만약에 지금 오른쪽만 약간 처지셨으면은 왼쪽 눈이 마음에 드시고 오른쪽 눈이 마음에 안 드신다 하면은 오른 눈에 맞춰서 왼쪽 그 괜찮으신 눈에 맞춰가지고 오른쪽 눈을 이제 수술 한쪽만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반대쪽 눈 처짐도 이제 같이 교정하고 싶다 하시면은 같이 하셔도 되고 원하시는 대로. 예, 그래요.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지만 사람의 인상을 좌우하는 게 눈이기 때문에 사람의 상태, 피부 처짐 정도에 따라서 적절한 수술 방법을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환자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전해주실까요? 네. 피부를 많이 잘라낼수록 처진 것은 많이 교정되겠지만 흉터가 길어지고 또 부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방법마다 장단점과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잘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눈꺼풀이 처져서 불편하거나 보기 싫고 스트레스라면 더 젊고 또렷한 눈을 원하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더 처지시기 전에 네,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셔서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성형외과 전문의 여현정 과장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